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신한 삼성전자 알파 채권 혼합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정성환 본부장입니다. 저희 펀드는 삼성전자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 펀드의 전략과 성과 그리고 반도체 산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펀드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 전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의 이제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뭐 안정적인 이제 그 채권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30% 이내까지 투자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법적으로 시가총액까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18%대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주가가 많이 넘어설 경우에는 3개월 유예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펀드에는 9월 말 기준으로는 한 22% 시장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운용 전략 부분은 저희 펀드에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변동성이 있을 때는 뭐 매매 전략을 일부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장기 보유 전략의 구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가총액 비중보다 이제 법적 유예 기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바앤홀드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뭐 서비스 인프라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AI 산업혁명 시대에 이 엄청나게 이제 퍼포먼스가 났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이제 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결국은 메모리 칩 경쟁력과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기술까지 해서 턴키를 원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때 이제 유일한 업체라는 점이 이제 부각되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HBM4 기술 장벽을 넘어서면 향후에는 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업사이드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이제 그래프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업황 관련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서 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2015년입니다. 2015년도에 이때 고점을 쳤을 때가 스마트폰 보급이 이제 크게 확산되고 하이엔드 스마트폰까지 성장을 하면서 메모리가 곽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 하면 알파고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AI가 그 실제로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고요. 이때는 마이크론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았습니다. 뭐 이때부터 나스닥은 이미 시장의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역대급 이제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도 여전히 이제 마이크론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었고요. 이 밸류에이션 차이는 이 당시에 뭐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좋았지만 시장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워낙 많은 반도체가 모바일 위주로 해서 컨텐츠로 소비되다 보니까 서버 투자가 본격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호경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코인 쪽에 GPU가 지금 뭐 엔비디아죠, 크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마진이 처음으로 이제 급증한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 서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적은 부러지죠. 크게 부러지고 나서 코로나를 맞고 그 뒤에 다시금 이제 플랫폼 경제, 비대면 경제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또 메모리 시장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주가 퍼포먼스가 하이닉스보다 더 좋았고요. 마이크론은 여전히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과거보다는 디스카운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삼성전자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디램과 낸드 쪽에 압도적인 초격차와 캐파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거의 PBR 2배까지 받았던 시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비대면 경제에서 이제 정상 경제로 다시금 돌아왔지만 메모리는 다시금 이제 공급 과잉 직면을 맞으면서 실적이 부러지면서 주가 크게 부러졌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바닥 수준이었던 2023년 3월에 아시겠지만 챗GPT 4.0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AI 경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달리 어떻게 우리가 이 차트를 봐야 되냐? 마이크론은 여전히 이제 나스닥에서 뭐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PBR 한 3배 초반 수준에서 4배를 넘게 받았고요. 하이닉스가 PBR 3배를 뚫으면서
마이크론과 밸류에이션 격차를 상당히 이제 축소를 시켰고요. 이러한 이유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프리미엄을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의 격차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이 정도까지 이제 많이 주가가 오른 부분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초강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디레이팅이 됐던 삼성전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4 기대감이 실망감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이닉스가 더욱더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그리고 코스피가 올해 초 이후로 상당히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인데 내년도에도 강세를 유지하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멀티플을 역전할 가능성을 첫 번째로 둘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2021년 고점의 PBR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잘해서 상당히 멀티플을 과거처럼 회복할 가능성, 회복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향후에 당연히 실적 성장성을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HBM의 리더십이 지속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HBM 시장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호황이 왔을 때 누가 캐파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엔비디아 외에 최근에 보면 칩 제조사들이 다양한 칩을 향후에 우리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반에는 AI 에이전트 시장이 이제부터 열리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턴키 수주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하이닉스가 당분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앞으로 더 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산업이 펼쳐질 국면과 이 밸류에이션 갭 이런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뭐 무조건 숫자에 기반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설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HBM으로 인한 삼성전자 디레이팅 해소를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6월 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PBR이 0.9배였습니다. PBR 1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 하이닉스는 1.9배였고요. 그 뒤에도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과 함께 지금 PBR 3배까지 온 거고요.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BR 1.5배 수준, 과거에 평균도 못 미치는 이런 디스카운트를 심하게 받았다가 아직도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때 시장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HBM 8단 공급에 이어서 12단 공급을 4분기에 진행을 하고 올해 말에 HBM4 테스트와 함께 내년 상반기 진입을 목표로 할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0.9배를 뚫으면서 주가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대감이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과거에 아시겠지만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로 인해서 항상 퀄리티와 마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속도와 물량을 강조를 하면서 마진을 포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수율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엔비디아의 루빈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로 이제 다가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장표에서 HBM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6월이 지나고 나서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솔드아웃에 대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항상 완판이었고 가격 주도권을 갖고 있던 하이닉스의 그 결과로 인해서 어닝 서프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2024년 후에도 계속해서 완판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표현이 사라지면서 엔비디아의 HBM4 협상이 유독 길고 어려워진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이닉스가 HBM3 12단 마진을 추정을 우리가 해보면 반도체 전체 실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70% 이상의 마진이 나와야지 하이닉스가 전체 반도체 마진이 한 50% 중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레거시 비중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2분기 영업이익률이 6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하청업체가 엔비디아 마진이 역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 마진을 지속시킬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후년도에 2027년도에 루빈이 울트라 제품이 나올 때 탑재량이 4배로 증가를 합니다. 이때 대비해서 엔비디아는 더욱더 마진 스퀴즈가 필요하고 마진 스퀴즈를 할 때 삼성전자와 같은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만큼은 벤더 다변화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HBM4에서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베이스 다이는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를 하면서 마진 컨트롤이 시작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슈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공급사들에게 HBM4 동작 요구 속도를 상당히 상향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9기가에서 10기가로 상향을 시켰고요. 이러면서 지금 어떤 이슈가 발생했냐면 갑자기 HBM4의 선발 주자는 1등은 하이닉스다, 2등은 마이크론이다, HBM4에서도 삼성전자는 3등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 상향된 속도를 갑자기 제시를 하니까 갑자기 마이크론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자체 베이스 다이를 설계를 하면서 전성비 위주, 전력 대비 성능 위주로 이제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속도를 상향시키니까 마이크론이 속도를 못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도를 맞추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샘플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1등이고요. 삼성전자가 2등으로 올라선 업계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HBM의 이제 공급 관련해서는 원래는 내년도에 공급 초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과 수요가 비슷한 수준? 그리고 내년도에 실제로 지금 속도라면 공급이 다시 이제 부족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펙 업그레이드는 뭐 CT에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10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언론 기사나 아니면 최근 업계 동향을 보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이제 뭐 1등 선두주자잖아요. 테스트 납품이 됐고 그래서 연내에 콜은 완료에 기대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연말에 테스트단에서 통과를 하고 3월 달에 콜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흐름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9월 말 실적 발표할 때 급하게 우리도 속도를 상향해서 샘플을 제출했다. 근데 보통 이제 급하게 변경을 해서 샘플을 제출했을 때 예전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이스 다이를 마이크론은 직접 하겠다고 했다가 외주화 전략으로 바꿨고요.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잘했냐면 처음부터 외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TSMC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처음부터 자기가 개발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삼성전자는 자기가 개발하는 걸로 유일하게 콜 완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HBM4를 자체 베이스 다이를 준비하면서 코어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수율은 빠르게 지금 하이닉스를 좁히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견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HBM3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조금 저하가 됐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급하다는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론이 잠깐 쉽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차트에서 밸류에이션 갭을 상당히 좀 좁히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떠냐? 삼성전자는 HBM3를 늦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물량을 진입을 하면서 내년 초에 가격을 엔비디아가 한 30%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과하게 마진을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마진보다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절대적인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이쪽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내년도에 한 20-30% 이제 가격이 하락했다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그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계에서 충분히 예상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HBM4에 이어서 D램 쪽은 어떠냐? 이 부분도 이제 흐름으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램 쪽 같은 경우는 공급은 웨이커 업체들이 HBM3를 급격하게 공정 전환을 하면서 기존 레거시 D램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쇼티지가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시겠지만 연초에 레거시 가격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주가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HBM3에서 3E까지 전환이 되면서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내면서 레거시 쪽 전환 캐파가 줄어든 이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나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HBM3가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속도와 용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까지 사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산업단의 일부 사용이라서 뭐 뉴스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캐파가 더 중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레거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캐파 싸움에서 우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레거시는 평가 절하를 했던 부분이 HBM이 워낙 마진이 좋고 레거시는 마진이 낮고 그리고 전환 투자로 인해서 HBM이 마진이 60-70%가 나왔을 때 레거시는 올라가봤자 40%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레거시는 단순히 마진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HBM 쪽에서도 레거시가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더욱더 공급에 대해서 향후에 줄어들 가능성, 그걸로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 마진이 과거에 2018년도에 50% 후반까지 갔었거든요.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우리는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BM4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다에는 TSMC가 외주를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레거시가 HBM4보다 마진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절대적인 개파는 삼성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마진 믹스로 볼 때는 삼성전자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왜 하이닉스는 훨씬 더 여전히 좋게 보느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HBM3E가 절대적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이 우위는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는데 향후에 삼성전자의 어닝 파워가 내년 후반에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는 어떻게 봐야 되냐? 수요는 뭐 아시겠지만 뭐 연초부터 해서 뭐 디램, 뭐 PC 현물 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크게 기술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DDR4 부분부터 시작해서 레거시 가격이 뚜렷하게 상승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DDR5가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램 쪽에서도 지금 메이커 업체들이 DDR5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DDR4는 HBM 캐파 전환하면서 거의 없애고 있습니다. EOA라는 표현은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거시 3, 4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수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HBM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거시 반도체가 더 필요할 거라는 부분은 AI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범용 AI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면 절대적인 속도와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 시대는 뭐냐면 각 기업들이 제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행 사이트 예약을 할 때 지금은 AI를 우리가 챗GPT를 접속을 하면 뭐 어떤 뭐 시장이 뭐 관광지로 좋고 그리고 뭐 어떤 회사들이 좋고 이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AI 에이전트를 지금 구글이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예약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이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고용량의 GPU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레거시 메모리가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의 캐파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제가 단순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누가 제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냐면 이쪽도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년도에 나올 루빈을 봤을 때 루빈의 저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AI 에이전트의 맞춤형 GPU입니다. 이 GPU는 삼성전자의 레거시가 부각될 부분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수요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AI 쪽 서버부터 시작해서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중국발 공급강 이 부분은 이미 작년 연말에 보여줬습니다. CXMT가 2020년도에 끝났던 원지 기반 이쪽도 지금 이제 개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캐파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는 4, 5년 이상 여전히 난다고 이제 업계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3사의 이제 주력 제품이 원A에서 원B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원C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클 것이다. 그래서 중국 쪽은 아직 걱정이 안 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다르게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파운드리 바텀아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의 전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조가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연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 규모를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2, 3조 정도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왜 7조까지 적자가 났느냐? 파운드리 캐펙스 오히려 더 축소하고요. 돈 안 되는 부분들. 기술 경쟁력 쪽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빅베스를 한 겁니다. 7조 적자. 그럼 삼성전자는 뭐냐면 내년도에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이 아니라 BEP만 맞추더라도 삼성전자는 7조가 올라갑니다. 7조. 근데 얼마 전까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그 이익 모멘텀을 크게 봤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는 이익 상향을 제대로 못하다가 실적 서프가 나니까 갑작스럽게 이익 상향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HBM3로 인한 성장성은 하이닉스지만 어닝에 대한 신뢰도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운드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에도 7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테슬라에 22조 정도 파운드리 수주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는 2027년부터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왜 이 정도의 파운드리 수주를 줬으며 그 X에서 머스크가 얘기한 약간 턴키 느낌의 수주 얘기를 했거든요. 이 턴키의 수주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기존 고객과 다르게 테슬라는 엔비디아가 TSMC 플러스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간 것처럼 테슬라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HBM, D램, 그리고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가 22조였다는 얘기고요. 머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추정은 이 정도 규모가 초기라는 거는 턴키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테일러 팹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은 이거 완전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AI6 칩이 지금 22조 수주거든요. 근데 이 칩의 의미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AI4 칩을 받았습니다. 근데 TSMC로 5 칩을 테슬라가 줬거든요. 얼마 전에 기사에 5 칩을 삼성전자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와의 지금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상당히 수율을 잘 잡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삼성전자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R이 지금 1.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PBR 2배를 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PBR 2배는 삼성전자 12만 4천 원이고요. 내년도 말 기준으로는 1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업사이드는 지금 PBR 2배 정도를 봤을 때 타기업들이 뭐 3배가 넘었으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이제 PBR 2배는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HBM4의 삼성전자의 이제 수주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저한테 이제 PT를 요청해 주셨을 때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기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자료를 막 준비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이제 레거시 턴한 이제 어닝이 붙을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HBM3 12단, 그 다음에 HBM4, 파운드리 개선, 그리고 레거시 캐파의 밸류에 이어서 제가 나머지 부분은 뭘 보고 있냐면 HBF 시장입니다. HBF 시장. 우리가 이제 불과 3년 전에 HBM 시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산업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었고 그때 이제 HBM 시장이 이렇게 빨리 왔잖아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왔는데 향후에 우리가 스터디해야 될 부분은 HBF입니다. HBM과 HBF의 차이는 뭐냐면 M은 메모리고요. F는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낸드거든요. 그래서 이 낸드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점점 CPU 기능을 GPU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결국 보면 제가 이제 AI 에이전트도 말씀드렸지만 AI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습과 추론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이미 HBM에서도 지금 레거시 메모리를 일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 더욱더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해야 될 시대가 왔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넓은 대역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중력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낸드 플래시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지금 제일 빠르게 이 얘기를 하냐면 샌디스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샌디스크는 이 시장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로직은 뭐냐? 지금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할 때 결국 더 쌓기가 어렵잖아요. 더 쌓기가 어려우면 이 기존의 기판에 대한 공간을 더 효율화시킨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전류를 통하는 이 공간을 효율화시켜서 공간을 빼고 칩을 더 넣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산업에서. 거기에 이제 공간을 내 HBF가 들어갈 거다 해서 샌디스크는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질 거다. 그리고 샌디스크의 파트너는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단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기판은 아시겠지만 삼성전기가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이게 메인 시장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보조하는 시장으로 HBF 시장이 커질 거다. 그러면 HBF 시장이 커지면 어떤 논리가 될 수 있냐면, 샌디스크는 이걸로 엄청나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이 시장까지 열리게 되면 기존의 낸드가 우리가 오래 봤던 HBM 시장이 열리니까 갑자기 레거시 디램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열리면 기존의 레거시가 디램 레거시처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도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업체들이. 그리고 향후에 투자할 수 있는 낸드 공간을 전부 다 HBM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된 공간을. 그러면 이 캐파도 누가 먹을 것이냐? 삼성전자가 낸드 캐파는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삼성전자 어닝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리더십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한 엄청난 시장의 기회를 갖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의 업사이드 폭은 삼성전자를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전자가 싸고 기회가 열려 있어서 올라가는 거고, 하이닉스는 주도하면서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보다는 우리나라 반도체 이사가 다시금 격차를 벌리는 시기가 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갭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이닉스가 한번 마이크론 밸류에이션을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 어차피 3는 압도적이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리고 4도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전망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4가 3보다 마진이 낮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벌어진 격차를 메꾸면서 향후에 캐파로 인한 어닝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PBR 2배 이상은 한번 갈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이사가 좋아질 가능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이유도 일단 이 두 기업이 주도를 하면 코스피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방산조선은 미국 시장에 노출된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 만나보면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상당히 오랜만에 투자하는 액티브 자금들이 되게 많습니다. 십몇 년 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국 시장을 아예 안 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시장을 투자했던 펀드들은 뭐냐면 그냥 IT 펀드, 글로벌 IT 펀드가 투자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국 시장이 2000포인트 갈 때는 뭐냐면 외국계 롱머니들, 액티브 펀드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액티브 펀드들이 지금 누가 가세하고 있냐면 몇 달 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투자하는 자금들이 있고요. 한국 시장 전체를 투자하니까 그럼 뭐냐면 한국 시장이 가장 많이 노출된 부분이 미국에서는 조선이잖아요. 그리고 롱머니 중에 유럽에서는 방산입니다. 이 자금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했을 때 섹터가 조선방산 오르다가 지금 반도체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시 조선방산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이오도 삼성전자와 상관없지만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바뀌면서 더욱더 비만 치료제 쪽에 집중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 바이오 회사들한테 시장이 또 열리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바이오, 조선 방산까지 다시금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러티브가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국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도주 몇 개 반짝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는 시장이 좁습니다. 중국향이든지 일부 시장에, 그리고 그 기업들은 글로벌로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박스피에 갇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주도 섹터들은 좀 아시겠지만 전부 다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섹터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K컬처 문화들이 과거에 이제 중국과 동남아였으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없던 부분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계 이제 투자자들 또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일부 투자자들 만났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뭘 관심이냐면 당연히 배당입니다. 배당 분리 과세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투자자들한테. 근데 지금 배당 분리 과세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40%에서 25%로 완화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빠르게
0.8배에서 1.2배 그동안 박스권이었던 한국 시장의 코스피가 3,700을 돌파하면서 지금 1.2배가 넘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모멘텀이 동시에 걸린 겁니다. 동시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높으면서 분명히 주가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왜 시장을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30% 넘었잖아요. 코스피가 흔들리면 흔들릴 건데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자금이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갔던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쉬고 있는 동안 다른 기업들이 많이 받쳐주면서 또 오르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또 빠지면 어느새 다른 테마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강한 이유는 반도체가 쉴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방산이 오르면서 시장의 하락폭을 줄여줬잖아요. 받쳐주면 자금이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또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면 다시 또 반도체로 또 돌아오거든요. 이런 이제 선순환이 돌고 있고 해외에도 ETF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해외 ETF 자금도 지금 이머징 시장의 한국 시장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좀 갖춰줘야지 우리가 반도체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AI 산업에 대해 주기로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차트를 말씀드릴 때 2023년 3월에 챗GPT4가 나왔잖아요. 보통 이 산업이 열릴 때 5년 정도 사이클이 가는데 지금 이 사이클이 좀 빠르다고 보면 2027년도까지 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주가는 1년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까지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금리나 모멘텀도 있지만 내년도에 그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이 신경을 쓸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IT 버블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돈을 벌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닝 레벨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58조를 벌 때 이때죠. 하이닉스 20조 대 벌었거든요. 마이크론 10조 대 벌었는데 지금 올해 다 40조대를 벌고 내년도에는 60조, 70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도 40조 이상 벌 거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립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합니다. 하이닉스 아시겠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돈을 40조를 벌고 내년도에 시장에서 60조 이상을 번다고 하는데 100조를 벌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공격적으로 캐파를 안 늘립니다. HBM 늘어나는 정도 늘리고 선행해서 먼저 안 늘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그널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약간 뒤늦게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선두주자는 하이닉스잖아요. 선두주자가 별로 안 늘리고 있고 그리고 레거시 쪽도 예전에 좋았을 때 대폭 늘렸거든요. 안 늘리고 있고 낸드도 안 늘리거든요. 그럼 이 이익 모멘텀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플러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펀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채권 혼합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를 디자인을 할 때도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우상향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반도체 업종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채권을 넣어서 이제 펀드를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이때 저희가 처음에 그 삼성전자 펀드를 만들었을 때 삼성의 주가가 61,300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6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9만 원 뚫은 거고요. 근데 저희 펀드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우상향했던 이유가 뭐냐면 채권이 받쳐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일 때 얼마 전 6만 원일 때 수익률 차가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때 9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9만 원입니다. 수익률 격차가 확 나잖아요. 이 차이가 채권 혼합형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클래스에도 저희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채권 혼합형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좀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반도체도 그렇고 시장이 과열이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면 변동성을 또 제한하는 측면에서 또 혼합형 펀드를 투자를 하시면 또 채권 쪽도 마찬가지로 일도도 있지만 금리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하향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펀드가 이제 소부장을 썩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소부장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과거에 DDR4, 5 사이클이 이어졌을 때도 업체별로 그때그때마다 실적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럼 우리가 소부장을 투자할 때 상당히 많은 기업을 평탄화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우려가 되냐면 아까 하이닉스 제가 그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들이 가고 소부장이 쫓아오고 소부장이 훨씬 더 많이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이클이.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경쟁적으로. D램도 경쟁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낸드 좋으면 낸드 경쟁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은 박살나고 그 뒤에 소부장도 빠졌긴 했지만 사부장이 그 뒤에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그 부분이 실적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투자 별로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의가 되는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과거에는 소부장 투자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소부장 전체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소부장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요. 주가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소부장들을 보면 예전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요. 외국인들이 그 뒤에 소부장들 지분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소부장들 일부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보다 다른 사이클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 설명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